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5,000원이 아깝다고 하시면서 통장에는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모아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믹스커피만 드시면서 5,000원짜리 커피는 사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통장에는 놀랍게도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결국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 돈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2년도 되기 전에 전부 써버렸다는 겁니다. 평생을 아껴서 모으신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평생 모으신 자산의 68%가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상속된다고 합니다. 평생 모으신 돈의 3분의 2 이상을 본인이 쓰지 못하고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자식한테 남겨주니까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나를 희생해서 모은 돈을 정작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돈을 흥청망청 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신 동안 진정으로 행복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한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지갑을 여셔야 하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몇만 원이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하고 후회하신다면 그보다 서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큼은 절대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여한 없이 잘 살았다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위한 돈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같이 표정이 어두우십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병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병원비 때문입니다. 검사 한 번 받는데 몇십만 원씩 들어가니까 돈이 아까워서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가 아파도 참으시고 무릎이 아파도 참으시고 가슴이 답답해도 참으십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제야 병원을 찾으십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입니다. 72살 김영호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시고 통증까지 오셨는데 검사비가 얼마냐며 그냥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진단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시술과 치료비로만 1,000만 원을 훌쩍 넘게 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는 작은 돈은 아까워하지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결국 지금 10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에서 은퇴자 1,000명에게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일을 물었는데 1위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70대에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 쓰시는 것보다 50대부터 정기적으로 다니시며 연간 20만 원씩 쓰시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또 하나의 실수가 건강검진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조차 귀찮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살
정태영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아픈 데도 없는데 뭐 하러 가냐며 3년 동안 검진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속이 계속 더부룩하셔서 겨우 병원을 찾으셨는데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2년 전에만 검진을 받으셨어도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를 절반 이상 절제하는 큰 수술과 1년간의 항암 치료에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암이든 당뇨든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병원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영양제도 사치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은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도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10만 원이 아깝다고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오면 평생 약값으로 수천만 원 쓰게 됩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아플 때 치료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입니다. 건강을 위한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면 돈도 덜 들고 삶도 즐기시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도 않으십니다. 건강하신 부모님이 자식에게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이죠. 나이가 들면 이 감각들이 하나씩 둔해지는데 신기하게도 미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맛있는 것은 귀신같이 아십니다. 음식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행복에 드는 돈을 아끼십니다. 비싸서 못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나중에 먹지 이러시다가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좋은 일에도 금방 적응해서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새 차를 사도 며칠만 좋고 승진해도 한 달이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먹어도 내년에 먹어도 여전히 맛있습니다. 미각의 기억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 아직도 기억나시죠? 냄새와 맛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기억보다 생생하게 남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살 임경자 여사님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혼자 일식집에 가셔서 35,000원짜리 참치 정식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걸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한 달 내내 그날만 기다려져요. 이거 먹으려고 다른 날은 더 아껴요. 매일 사치스럽게 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드시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정말 드시고 싶었던 음식을 꼭 드시라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좋은 음식을 드실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철 과일도 꼭 챙기십시오.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하고 과일 하나가 주는 상큼함이 바로 계절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도 나를 위해 정성껏 상을 차려보십시오. 평생 가족 밥 챙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가끔 누군가 차려준 밥을 드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태영 어르신도 그렇게 아끼며 사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고 한우는 비싸다고 안 드셨고 초밥도 생선에 밥 얹은 게 왜 이렇게 비싸냐며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위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제가 병문안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걸. 돈이 뭐가 중요해. 이제는 먹고 싶어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편안함을 위한 돈입니다. 이 정도면 참을 만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낡은 침대, 더워도 안 트는 에어컨, 발 아픈 신발, 조금만 더 참자고 하시죠. 젊으셨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셔도 괜찮았고, 더워도 참고, 추워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편함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편이 고통이 되고, 고통이 질병이 되고, 결국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부부께서는 20년 된 침대를 계속 쓰시다가 자식들이 사준 새 침대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침대를 왜 바꾸냐며 싫어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진작에 바꿀 걸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셨답니다. 허리 통증도 줄고 잠도 깊이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침대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 위에서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20년 된 매트리스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푹신한 침대는 사치가 아니라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 도구입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 침대도 10년을 쓰신다고 하면 하루에 300원입니다. 요즘 붕어빵도 1,000원인데 하루 300원으로 매일 편안한 잠을 사신다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베개도 침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누우셨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일자가 되는 높이, 그게 딱 맞는 베개입니다. 에어컨비와 난방비도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한여름에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 안 트시다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 실려가시는 어르신이 수없이 많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아낀다고 춥게 지내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기세 몇만 원 아끼시려다가 생명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편한 신발도 필수입니다. 10,000원, 20,000원짜리 신발만 고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이 편해야 걷기가 편하고 걷기가 편해야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쿠션 좋은 신발 10만 원도 3년 신으시면 하루에 100원도 안 됩니다. 안경과 보청기도 절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보고 듣는 자극이 줄면 뇌 활동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집도 나이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욕실에 손잡이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조명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낙상 한 번이면 몇 년을 고생하신다는 것 다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 습관 하나를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사실 자격이 없으십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은 편한 침대에서 주무실 권리가 없으십니까? 행동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보상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평생 희생하며 살아오신 세대일수록 이 경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불편함을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다는 말도 있습니다. 노년의 편안함은 호사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경험과 추억을 위한 돈입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일하신 한 간호사가 쓴 책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후회 1위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리였고 2위는 그렇게 일만 하지 말 거리였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실패한 경험보다 하지 못한 경험을 훨씬 더 깊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투자 실패보다 가고 싶었던 여행을 못 간 것을 더 후회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완의 행동에 대한 후회라고 부릅니다. 돈을 써서 실패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 하지 못한 경험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30년 전에 무엇을 사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시지만 30년 전에 가족과 어디 가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자식들 운동회에 가셨던 날, 첫 가족 여행 떠났던 날, 물건은 사라지지만 경험과 추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험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십니다. 여행은 비싸서 못 가. 공연은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지.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 그리고 늘 나중에 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내년은 더 늙습니다. 몸이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내년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사람이 돈을 쓸 때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끼면 나중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는 지금보다 더 늙고 더 제한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 돈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후회를 남긴 채 떠납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지금에 있습니다.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돈의 가치가 높습니다. 80살에 100만 원보다 70살에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70살은 더 멀리,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이 그렇습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1위가 바로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60대에는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는데 70대에 체력이 떨어지고 80대에는 가고 싶어도 가실 수 없게 된 겁니다. 여행이 돈이 많이 든다고 부담스러우시다면 국내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제주도, 강원도, 경주, 전주 가까운 곳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1박 2일이 부담이시면 당일치기로라도 다녀오십시오. 중요한 것은 거리나 비용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매달 작은 목표를 하나씩 정해보십시오. 이번 달에는 축제 가기,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온천 가기, 그 다음 달에는 손주와 동물원 가기. 이렇게 하시다 보면 1년 후에는 12가지 행복한 기억이 생깁니다.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도 보러 가십시오. 그 2-3시간의 경험이 몇 달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꼭 사진을 남기십시오. 기억은 흐려져도 사진은 그날의 추억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10년 전 여행 사진을 보시면 그날의 행복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경험과 추억은 절대 낡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너무 많이 썼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못했다입니다. 통장 잔고 보며 미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과 여행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분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돈을 쓰셔야 하는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5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외모를 가꾸시는 데 드는 돈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외모는 여전히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상대를 평가할 때 첫 3초 안에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꾸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귀찮아서 피하게 되실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더 가꾸셔야 합니다. 이건 허영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며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세수도 안 하시고 잠옷 차림으로 지내셨던 날 괜히 우울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깨끗이 씻으시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던 날은 기분이 한결 나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꾸미지 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울하실 때일수록 세수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머리 빗으셔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남편을 잃으시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시던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걱정이 된 딸이 억지로 미용실에 모시고 가서 염색과 파마를 해드렸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옷장을 뒤지셨고 이 머리에 이 옷이 어울리겠다 하셨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파마가 바꾼 건 머리 모양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시는 태도였습니다. 외모를 가꾸시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사람은 첫 인상의 80% 이상을 외모로 판단하고 단 3초 만에 그 판단이 끝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단정한 외모를 가지신 분에게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저분은 성격도 좋으시고 신뢰할 만하시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정돈되지 않은 분에게는 자기 관리도 안 되는데 다른 건 얼마나 할까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병원, 마트, 은행, 주민센터, 어디를 가셔도 외모가 단정하신 분에게는 직원들의 설명이 더 친절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티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티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비싼 옷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청결하지 못하면 초라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셔도 얼룩이 있으면 볼품없어 보이고 반대로 평범한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품격이 생깁니다. 매일 샤워하시고 같은 옷을 며칠씩 반복해서 입지 마십시오. 머리는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감으시고 남자분들은 면도도 꼭 챙기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상위 20%에 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70대 신명숙 어르신과 조미숙 어르신은 같은 동네에 사십니다. 나이도 비슷하시고 형편도 비슷하십니다. 그런데 주변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숙 어르신은 늘 웃는 얼굴이십니다. 주름이 많으셔도 그 주름이 따뜻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할머니
참 곱게 늙으셨네요 하고 말합니다. 반면 조미숙 어르신은 늘 인상을 찌푸리고 계십니다. 불평이 많으시고 표정이 굳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 참 무섭게 생기셨어요 하고 뒤에서 말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표정입니다. 신명숙 어르신이 더 예쁘게 태어나신 게 아니라 평생 지으신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은 겁니다. 연구에서도 같은 사람의 사진을 2장 보여드렸더니 90%가 미소 짓는 얼굴이 더 젊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실제보다 5년 늙어 보이고 미소 짓는 얼굴은 5년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표정 하나로 10년 차이가 난 겁니다. 미소는 얼굴 근육을 위로 올립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뺨이 올라가고 눈가가 올라갑니다. 이 자체가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입니다. 반대로 찡그린 표정은 모든 것을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최고의 성형은 표정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셔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하고 있어. 하시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화장이고 가장 값진 액세서리입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펴고 걸어 보십시오. 구부정하게 걷는 것과 꼿꼿하게 걷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세가 바뀌면 대접도 바뀝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위한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병원비, 치과 검진비, 영양제, 운동비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입으로 들어가는 돈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가끔은 좋은 음식으로 자신에게 보상하십시오. 세 번째, 편안함을 위한 돈은 생명을 지키는 돈입니다. 좋은 침대, 베개, 에어컨, 신발, 안경, 보청기 아끼지 마십시오. 네 번째, 경험과 추억을 위한 돈은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행, 공연, 맛집 다 다니시면서 꼭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다섯 번째, 외모를 가꾸는 데 드는 돈은 자존감을 사는 돈입니다. 단정한 차림과 밝은 표정은 여러분과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은 모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숫자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살아오신 순간들, 경험하신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뿐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